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둘째, 1심 판결일 뿐이다. 2심, 3심이 남아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윤석열을 무죄로 봐달라고요? 자, 마지막 셋째,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이야말로 우리가 절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충격적인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장동혁의 공식적인 극우 선언, 공식적인 윤어게인 선언으로 보였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이후 입을 꾹 닫았던 장동혁 대표가 오전 10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특유의 광기 어린 눈빛을 장착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말 내용을 듣는 순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아니 대체 어떤 헌법학자, 어떤 법률 전문가에게만 이런 조언을 듣는 것이죠? 다수의 헌법학자, 법 전문가들은 어제 1심 판결이 타당하다,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조언을 묻는 겁니까? 윤어게인 세력? 자,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전혀 아니던데요. 어제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은 정말 내용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이 내란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배경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가 처형당했던 그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반역죄, 역적죄가 오늘날 어떻게 내란죄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연역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고, 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사례, 그리고 앞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면서 12.3 계엄은 분명한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군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기간 그 기능을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12.3 계엄은 분명한 내란이 맞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대체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 맞습니까? 자,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의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 아니 느닷없이 무기징역 선고받은 것은 윤석열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비판으로 가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 아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게 많다 할지라도 그걸 장동혁이 한들, 윤어게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들 그게 국민들 귀에 먹힙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조차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 윤석열이죠. 계엄, 내란 저지른 사람 윤석열인데 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자리에 느닷없이 이재명과 민주당 비판으로 이 내용을 채우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참 이재명 비판, 민주당 비판 쭉 하다가 자, 결국 또 윤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민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 강한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이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건 당당함, 진정한 덧셈 정치,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 유능하고 강한 국민의힘 이게 어울리는 건가요? 유능하다?
무능하죠. 강한 국민의힘, 겨우 지지율 22%대에 머무르는 국민의힘이 강하다고요?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아니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여전히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면서요. 여전히 계엄은 계몽령이었다.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시대적 명령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가 지금 국민들은 충분한 사과를 듣지 못했다라고 느끼고 있죠. 왜? 사과했다가도 또 이렇게 말을 뒤집으니까. 절연을 했다고요? 아니 본인 스스로가 절연을 할 수 없죠. 왜? 본인 스스로가 윤어게인이니까. 윤석열과 한몸이 되어 있는 세력이니 절연이 안 되는 건데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네, 그동안 했던 얘기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뭉쳐야 산다. 아니 윤어게인끼리 뭉친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으며 어떤 상식적인 국민이 저런 음모론자, 저런 망상 집단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네, 그래서 또 역시나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저 어제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곳곳에서 이제는 윤석열과 절연해야 될 때다 라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의 사설들이 전부 하나같이 국민의힘은 빨리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아직도 절연 못하면 이건 가망이 없다. 이런 사설들을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나홀로 장동혁, 나홀로 윤어게인 세력 그들만 절연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라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 이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선언이죠. 국민들은 이런 계엄 내란 세력 윤석열과 떨어져라. 아니 떨어져도 표를 줄까 말까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런 세력이야말로 절연해야 될 대상이다. 이건 국민과 절연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달라라고 했는데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에는 아마 고성국 전한길과 같은 유튜버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광장 세력을 지금 포함하는 모양인데 아니 나 좀 도와줘.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자회견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댓글에 고성국이 시키더냐, 전한길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지금 조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과 절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들과 완전히 한 몸으로 같이 가겠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은 장동혁의 공식 윤어게인 선언, 공식 극우 선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 글로 반응을 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 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장동혁은 윤석열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습니다. 절연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플러스 장동혁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이겠죠. 이들은 극우일 뿐 더 이상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